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 서민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서민과 뉴스. 서민TV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이므로 국회의원 현재 여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동아일보의 한 사설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더 이상 버티는 건 정의가 아니다. 저희 일반 서민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엄청난 전국에서 몰려온 시민들이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상식. 저도 이 방송에서 계속 상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어제 검찰의 조사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제, 소환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어쨌든 현 법무부 장관 가족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대한민국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라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제 외국 친구들도 있는데 참 망신스러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너네 나라 대통령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고. 낯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니네 나라는 그 정도 상식도 없는 나라냐. 도대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참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6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두 번째,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의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3.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공문서 작성, 사무소 위조 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또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검찰이 조 장관을 정식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 장관은 자녀가 고교생일 때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은 처남 오촌 조카와 코링크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조사실에 앉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본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는 확정 판결 때 확인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관직의 적격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와 부인, 동생과 전 재수씨마저 검찰 조사를 받고 오촌 조카 등 관련자 2명이 구속됐는데도 정작 본인의 장관직을 고수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며 정치적 도의도 아닙니다. 즉 여권에서 장관 본인이나 대통령까지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은 법원의 최종 판단 1심이든지 그게 2심이든지 3심 대법원 판결이든지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때 물러나게 되면 물러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은 것은 상식선에서 볼 때 아니 이렇게 지금 본인 와이프 그 다음에 본인도 조사받아야 되고
아들, 딸, 예? 남동생, 또 재수씨, 조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그 장관직에 앉아서 그 장관직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 그게 장관의, 이 사람과 장관의 적격성, 이 사람이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사람이냐,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물러나든지 안 물러나든지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 다 국무총리 내정자들이나 수십 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그럼 왜 장관직이나 국무총리직에 임명되기 전에 물러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1심, 2심, 3심 판결이 나서 물러났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 국민 여론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물러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뭐 기회, 뭐 공정, 뭐 과정, 뭐 결과는 정의롭고, 뭐 참 공정, 기회 균등,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 안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밀고 가면, 밀고 가는 조국 본인도 계속 다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해 준 5년짜리 권력 벌써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힘이 빠질 겁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 사태 때문에 고생하는 일반 서민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일반 서민들, 맨날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 서울 광화문까지 올라가서 지방에서 그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또 이 낭비해야 되겠어요? 하도 열불이 나네.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드리다 보니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반 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디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장관직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이건 상식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하고 빨리 국정 운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다음번 대선에서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분명히 심판할 겁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을 지금 2달째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 조국 장관과 현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총선과 대선 때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많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우파 집회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좌파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짓말, 위선 철저히 배척해 주시고,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앉히는,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좌파들 다 싹 몰아내야 됩니다. 어디 미군, 유엔군, 대한민국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피를 흘려 죽고 부상당하고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어디 사회주의자가 장관을 하고, 어디
그 사회주의자 장관을 밀어주는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나라 사회주의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의 공안제도를 뺏긴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로 인해서 중국처럼 경찰력만 비대해져요. 경찰력만 비대해지면 그 비대해진 경찰력이, 감시권이 없는 경찰력이 우리 일반 서민들의 인권은 얼마나 유린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유린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